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송파 캠퍼스 원장 유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3월 개강에 앞서 저희 늘푸른 수학원에 대한 소개 좀 드리려고 만든 자리고요. 송파 캠퍼스 그리고 위례 캠퍼스, 광진 캠퍼스 포함해서 늘푸른 수학원은 총 3개의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송파 캠퍼스 본관이고요. 이 본관 건물에서는 과학, 그리고 고등, 그리고 입시 연구소가 있고요. 이관 건물에는 초등, 중등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건물에 지하에 가보시면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지하 1층의 스터디 카페에는 늘푸른 수학원 재원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이 끝나시고 한번 들려보시면 쾌적하게 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하고도 많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례 캠퍼스도 그리고 광진 캠퍼스도 꾸준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 광진 캠퍼스의 3층을 확장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많이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초등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3, 4, 5, 6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은 6월 또는 9월 시기에 개강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초등부 학생들은 3개월이 한 분기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그 다음 3개월, 그 다음 3개월, 3월부터 5월 분기를 하나의 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5월 말까지 배우는 과정이 완료되고 나면 6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한 분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기 안에는 2개의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보시는 대로 5-1과 5-2를 같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분기에는 5-2와 6-1을, 그래서 한 과정을 2번 반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라서 3개월마다 과정이 변화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저희가 선행, 그리고 선행 또는 심화, 선행2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부 학생들은 내신 대비가 없다 보니까 선행 2과정을 계속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교시에는 하나의 선행 과정을 담임 선생님이, 그리고 2교시에는 다른 선행 과정을 부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두 분의 선생님이 담임, 부담임으로 나뉘어서 꾸준하게 같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N반이라고 해서 영재반을 운영을 합니다. 영재학교, 과학고 수준의 과학 심화학습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반이고, 경시 수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반이라고 하는 특목반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대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학과 과학에 대한 좀 더 난이도 있는, 깊이 있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아직 잠재력을 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영재반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희가 재원생들 기준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선발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NMC라고 하는 이제 늘푸른 수학원 초등부 경시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학생들이 외부 경시대회를 준비하거나 또는 그 외부 경시대회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도 그 외부 경시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좀 높여주기 위해 늘푸른 수학원에서 NMC라고 하는 초등 경시대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례 캠퍼스, 송파 캠퍼스, 광진 캠퍼스 포함해서 3캠퍼스가 동일한 날에 같은 시험지로 전부 다 시험을 보고 성취 학생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보시게 되면 타 캠퍼스도 물론 있겠지만 송파 캠퍼스가 많은 아이들이 좀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그리고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하면서 그 동기부여에 대한,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반드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초등부에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영재원 대비특강, 그리고 성대경시, 물론 늘푸른 수학원 초등경시대회가 있지만
외부 경시대회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대상들로 성대경시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도 4월 달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성대경시 대비 특강을 저희는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학생들의 좀 부족한 부분이나 선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방학 특강을 통해서 채워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기간이 2월 달입니다. 이제 초6 학생들이 예비 중1이 되는 3월 달부터 중1이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초6에 대한 단원명이고요. 중1에 대한 단원명인데 사실 중학교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단원들을 그대로 흡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과정 자체가 많이 흔들리게 되면 중학교의 공부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선행이 조금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 것도 반드시 한번 빠르게 복습을 하고 1학년 1학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등부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부도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로 나누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부는 반이 특목반, 그리고 선행과 심화를 같이 하는, 그리고 현행에 집중하는, 그리고 개념원리 반이라고 해서 저희는 정규 합류 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반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은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초등부는 내신 대비가 없어서 3개월이 한 분기로 운영이 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제 학교에서 내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그 스케줄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지나면 내신 대비, 2학년도 방학이 지나면 내신 대비, 그리고 3학년 때는 내신 대비가 마지막에 2학기에는 연달아 붙어 있어요. 그래서 9월, 10월까지 해서 이렇게 내신 대비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작년까지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를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전부 다 자유학기제만 진행된다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내신 대비를 보지 않는데 내신 대비를 굳이 준비합니까? 라고. 근데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1학기 또는 2학기 때는 내신을 반드시 준비합니다. 그러면 한 학기는 안 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저희 늘푸른 수학원에서는 그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날짜를 정해서 늘푸른 수학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모의 중간고사, 모의 기말고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신 대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 우려보다는 학생들이 미리 경험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부는 말씀드린 대로 내신 대비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행 과정을 반드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 1학기의 과정을 같이 배우면서 학생에 맞게 선행 과정을 배우게 되고요. 두 과정을 공부하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중2, 3 같은 경우에도 현행 과정을 배우고 선행 과정을 배우는 이렇게 시험에 대비하면서 선행까지 챙겨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목반 학생들은 이 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행도 좀 많이 나가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성취도가 좀 높은 친구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현행 과정은 2번 배우게 되고 선행 과정은 4번 배우게 돼서 그냥 일반반 학생보다 특목반 학생들은 커리큘럼이 좀 더 빠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게 보시게 되면 유리수, 무리수, 무리수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정말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확장해서 처음엔 수의 체계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화식이라고 해서 방정식, 근데 2학년 때는 연립방정식, 3학년 때는 2차 방정식 이런 같은 파트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함수. 그래서 1학기 때까지는 대수 파트를 공부하게 되고요. 2학기 때는 도형에 대한 기하 파트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될수록 사실 학생들이 슬럼프가 좀 올 수도 있고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흥미가 조금 떨어지는 기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조금 비어 있으면 그 다음 과정을 나가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면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중학교 1, 2, 3학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과정들은 또 다시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공통수학 1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어떤 한 학년에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라가기에 좀 벅차니 끊기지 않고 열심히 연속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음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통계와 확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제 2028 대입 개편안이 되면서 모든 수능 과목에 공통으로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보다 좀 더 중요하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2학기 때 배우는 기하 파트도 특히 중요한 부분이 고등학교 때는 이 중학교 때 배우는 기하 파트를 다시 배우는 단원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보다 확장된 영역을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다시 학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염두해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2 교과가 개정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수학 공부하기가 좀 더 힘들어진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게 되면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빠지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학년별로 통계 대표값이 추가되고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추가되고 행렬이 추가되고 지금까지 교과가 개정되면서 조금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좀 어려워서 배울 필요가 조금 없는 내용들이 계속 빠져왔습니다. 하지만 2022 교과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빠졌던 내용들이 한 번에 다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수학 공부하는데 그 전 학생들보다도 지금 예비 고1, 지금 이제 고1 되는 학생들부터 시작인데요. 좀 더 수학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적용 시기는 이제 25년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1 학생들 그리고 고1 학생들부터 이 개정 교과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3 학생들은 26년도 그리고 지금 중2 학생들은 고1 때부터 이 개정 교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교과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선행을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개정 교과가 되면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됐을 때 수학 성적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조금 느끼는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하고 잘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애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부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직관적인 공부를 했다면 중학교 때는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이유를 설명을 함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은 얘를 종이를 다 잘라요. 그래서 3개를 붙여봤더니 평각이 돼. 그러니까 180도야 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한 변에 대해서 평행선을 긋고요. 이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엇각을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180도가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별 차이가 어차피 종이를 잘라 붙인 거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결코 얘는 이 작은 학생들이 느끼기에 작은 차이는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각의 크기가 같은 부분. 초등학생들은 얘를 반 접어봅니다. 접어서 딱 맞잖아. 그러니까 같은 거야 라고 배우지만 이제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학생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건 학교에서도 시험에 서술형을 적을 때 이 증명이라는 것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같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가면서 SAS 합동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글로 써내려가는 것도 좀 어렵지만 어떻게 보여야 되는 방식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가 덜컥 되면 이 실력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늘푸른 수학원에서는 중1 학생들은 지금 중1이 되는 올해 중1인 학생들은 작년 12월부터 서술형 백제라는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늘푸른 수학원에서 제작한 교재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문제가 나와 있고 풀이 과정이 2칸이 있고 문제마다 QR코드가 존재합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선생님들이 다 해설을 촬영을 해놨고요. 학생들은 언제든 볼 수 있고 첫 번째 학생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풀이 과정을 윗칸에 적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한 선생님의 풀이를 다시 한번 적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적은 풀이가 선생님의 풀이와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같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이 서술형 쓰는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 백자라고 해서 100문제밖에 준비 안 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할 수 없는 건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사실이지만 이 한 문제를 학생들이 꼼꼼히 푸는 데 있어서 선생님 풀이까지 적용되면 한 문제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100문제 정도를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따로 이걸 연습해봐라고 프린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문제를 풀 거고요. 100문제를 꼼꼼히 다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써지는 효과가 있어서 서술형 백제 교재를 준비하고 있고 추가적인 프린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등부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부도 학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같습니다. 하지만 반이 스카이반, 그리고 우리 학교반, 그리고 수준별 반으로 S반, A반, B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스카이반은 말 그대로 최상위권의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이고요. 그리고 학교별 반은 잠실여고반이나 보인고반이나 보성고반이나 박상고반이나 등등 저희 학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별 반을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별 반 같은 경우에도 그 학교에 들어있는 학생들의 수준이 좀 맞아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많은 학교별 반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준별 반으로는 S반, A반, B반, 중등부로 따지게 되면 1반, 2반, 3반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부가 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수학 부담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1 때까지 이 작은 변화라고 느끼지만 이 부분이 학생들이 굉장히 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관적인 학습을 하다가 논리적인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점차 증가하면서 중3 때부터 고1 때까지 느끼는 부담감이 엄청 커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양적, 질적인 부분이 많이 높아지게 되죠. 근데 난이도를 눈으로 보여드릴 수치화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학교 문제와 고등 수학의 문제는 난이도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요.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양적인 차이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개정교과 단원입니다. 여기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에 대한 단원이고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3학년에 대한 단원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으로만 보셔도 단원명이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가 훨씬 많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한 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고등학교 1학년, 1년 동안 배우는 과정이고요. 얘는 중학교 3학년, 3년 동안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배워야 하는 양보다도 많은 양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습량은 그만큼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난이도까지 포함하다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게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굳이 빠르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하지만 저희의 목적은 완벽해진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완만하게 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마지막 고3 때까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수학적인 부담감을 좀 더 완만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꾸준히 현행학습을 강조하고 공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 개정교과가 되면서 고등부도 마찬가지로 과목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수학 1, 2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대수와 미적분, 그리고 3학년 때는 확률과 미적분, 기하 이렇게 통해서 학교에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학생들은 이 대수와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27년도까지는 이 중에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게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선택이 없어집니다.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미적분 2와 기하는 좀 부담이 내려놓느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시험을 이 과목으로 본다는 거고요. 이 내신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1 되는 학생들부터 적용받는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에 대한 퍼센트예요. 저희가 현재 9등급제에서는 상위 4%까지가 1등급이고요. 그리고 상위 11%까지가 2등급입니다. 그래서 인서울을 2등급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상위 11%인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0%까지가 전부 다 1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1등급을 받아야 인서울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좀 더 높은 대학들, 스카이권의 대학들이 1%인 1등급을 뽑고 싶지 10%인 1등급을 뽑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내신 성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과목에 대해서 1등급 것이 좀 유지가 좀 돼야 그리고 인서울권의 대학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도 고입 설명회, 대입 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니 그때도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등부도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에 좀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신 성적이 좋아야 그만큼 갈 수 있는 대학이 좋아지면 당연하기 때문에 중등부와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를 하는 학년은 방학이 지나고 내신 대비, 방학이 지나고 내신 대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등부와 고등부의 차이는 이 내신 대비하는 방학이 아닌 이 내신 대비 기간에는 중등부는 꾸준히 두 과목을 같이 공부하면서 내신 대비 때만 현행을 집중을 하는데 고등부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 과정만 학기 중에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학생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기말고사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중간고사를 기말고사를 아무리 잘 봐도 1등급 받기 위해서는 이 수행평가까지 같이 완벽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행평가에 대한 비중이 높은 학교는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수행평가 30%, 이 정도로 한 번의 시험과 맞먹는 퍼센트를 갖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평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학교 때 하는 수행평가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게 돼요. 물론 늘푸른 수학원에서는 수학 선생님들이 지필고사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공부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입시연구소가 있는 이유는 입시연구소에서는 모든 과목에 대한 수행평가를 도와주는 코칭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까지 관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입시연구소에서는 첫 번째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교 입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초등부나 중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사전검사, 즉 진로적성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로적성 검사를 진행하게 돼서 우리 아이가 어느 과목에 좀 특화되어 있고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진로를 정하면 우리 아이한테 좀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분석해서 로드맵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행평가까지 도와주고 내신 성적이 좋아지고 나면 학생들이 대학을 감에 있어서 많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께 안내드리고 저희는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과학과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도 초등과학과 중등과학의 차이는 수학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초등은 직관적이에요.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행성이 가장 크니를 묻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눈으로 보고 큰 거를 찾으면 돼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이런 행성들에 대해서 크기뿐만이 아니고 밀도를 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 밀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크기도 물론 저희가 사진만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까지 공부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중학교 가면서 과학이 어려워지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포기하는 시기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그래도 수학학원은 꾸준히 다니고 수학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과학은 시험이 보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느낄 때도, 그리고 부모님들이 느끼실 때도 이게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지식을 알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2학년이 됐더니 덜컥 시험을 본대요. 그러면 1학년 과학이 되어 있지 않는데 2학년 과학을 준비하려고 하니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에서도 이게 시험을 보지 않아도, 수학도 시험을 보지 않지만 내신 대비를 준비하는 것처럼 과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돼야 이 교과 과정에 대해서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도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에도 이렇게 증가하는데 중학교 1학년에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학년을 받아들였을 때 중학교 1학년 공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학년이 어려운 이유는 난이도가 증가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느끼는 부담감은 2학년 때 엄청나게 크게 온다라는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계되는 부분은 매 한 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과학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는 선행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기간 6주를 잡아가지고 내신 대비를 따로 진행을 하는 내신 대비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주 차에는 개념에 대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3, 4주 차에는 추가적인 문제를 풀면서 학교마다 특이 범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게 정규 수업 6회까지 포함해서 직전 대비까지 학교 시험을 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 수업으로 6번 나오지만 저희가 6번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 10번에서 11~2번까지도 학생들이 나와서 공부를 해요. 선생님들께서도 꾸준히 보충을 불러주시고 꾸준히 같이 공부하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기 중에 선행을 하고 내신 대비 기간에는 내신 대비에 맞게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 대비 교재를 통해서 이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과학 같은 경우에도 교과가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고교 학점제가 좀 운영이 돼요. 근데 고교 학점제의 취지는 뭐냐면 고교 학점제는 모든 과목을 한 학기 만에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명이 원래는 물리원, 화학원 이렇게 돼서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데 화학원 같은 경우에를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배운 과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고1 올라온 학생들부터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이 부분을 한 학기에 끝내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1년 동안 배우던 양을 한 학기에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우지만 이 통합과학을 수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이런 과목들, 3학년 때 이런 과목들을 배우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1학년 때 배운 과목 가지고 수능을 봐야 하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운 과목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계속 같이 공부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잘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도 꽤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학년별로 과학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설명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과 같은 경우에도 영재반, 최상위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신반, 그리고 고등과학이라고 해서 선행을 준비하는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영재반에서는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을 통해서 영재고 그리고 과학고를 준비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신반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한 그리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책임져주는 그런 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년별로는 이제 학생들에 맞게 여기서 보시게 되면 통합과학을 배우는 학생, 선행을 좀 한 친구는 물리원, 화학원 이렇게 배우면서 학생들의 좀 성취도를 높여가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 그리고 각 학년별 교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 때 학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방학 기간을 통해서 특강과 그리고 정규 수업을 통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난 3월이 되면 다시 현행 과정을 복습하고 선행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내신 대비를 하려면 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늘푸른 수학원에서는 내신 대비 교재를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내신 대비 교재에서 거의 99%, 100%에 가까운 적중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교재를 제작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가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일요일마다 학생들에게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학교 시험처럼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시험 전날까지 직전 보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직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직전 보충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마지막 약점을 보완하는 단계로 학생들의 내신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만드는 이 내신 대비 교재는 첫 번째 A 스텝으로 유형별 문제들이 기본 문제들이 좀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B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별 기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고 받는 이런 항목별 보시게 되면 100점 만점인데 논설유형이 40점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수령, 서수령에 대한 관리를 저희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에도 이런 서수령 대비를 위해서 뒤에 서수령 문항을 넣어놓고 QR코드를 제작해서 학생들이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고 있고요. 물론 수업 시간에 풀이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수령이 조금 많이 나오는 그리고 서수령에 좀 특이된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따로 또 모아서 서수령 대비를 하고요. 개별 첨삭을 통해서 서수령에 대해서 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부분 점수에 대한 감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과서 핵심이라고 해가지고 교과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문제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보다 쉽다라는 인식도 좀 있고요. 그러면 기본 문제들을 왜 교과서 문제를 넣어놓느냐라고 말씀드리면 교과서에 이렇게 넘겨보시게 되면 한 페이지 정도 뒤에 마지막에 뭐 창의력 문제 아니면 탐구하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그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왜냐면 문제가 막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문제화시켜서 만드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연습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문해력이 문제입니다. 탐구력이나 사고력이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이 문제에 대한 문장을 해석을 못해요. 이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지식을 탐구하기보다는 문제에 나오는 글을 읽고 얘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문해력을 향상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까지 꼼꼼히 준비하게 되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100점이라고 하지 않고 고득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서술형 때문입니다. 서술형에 대한 감점이 굉장히 심한 학교들은 깐깐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점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 끝까지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 1호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10시, 12시, 2시 이렇게 개인 스케줄에 맞춰서 나오게 되고요. 1시간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대한 풀이 수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정 점수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좀 더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보고 그리고 보충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고 내신 대비를 진행하면서 조금 미흡하거나 과제 정리가 덜 된 학생들은 또 남아서 추가적으로 보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빨리 가는 친구들은 한 2시간 반, 그리고 좀 늦게 가는 친구들은 3시간, 4시간까지도 같이 일요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내신 대비 모의고사는 3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신 대비 모의고사를 볼 때는 실제 학교 시험처럼 OMR 카드를 작성하는 연습,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OMR 카드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OMR 카드를 준비하는 연습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규 수업을 고등부지만 일요일에 깔지 않고 있어요. 정규 수업을 일요일에 제가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우리 아이들은 일요일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3월 달에는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러 나와야 되고요. 근데 이런 모의고사들을 정규 수업 시간에 하게 되면 정규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랴 풀이를 하랴 진도를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요일은 학생들이 그냥 나와서 모의고사를 보고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에는 3월 모의고사, 5월에는 6월 모의고사, 8월에는 9월 모의고사, 원래 10월에 11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고 11월에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24년도부터 이 11월 모의고사가 10월 달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내신 대비 기간과 좀 맞물리는 건 있긴 하지만, 그래서 11월 모의고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기 비어있는 부분들은 이제 내신 대비 모의고사를 준비하러 와야 합니다. 그래서 4월에는 1학기 중간고사, 6월에는 기말고사, 2학기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고등부 학생들은 일요일에 그냥 원래 나오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아까 중등부처럼 시간 활용을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나와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등부에서 이제 특목반 학생들, 그리고 성취도가 높은 상위권 학생들의 마지막 정점 100점을 찍기 위해서, 만약에 학교에서 나오는 정말 특이한 한두 문제까지도 맞추기 위해서 강남기출 백제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학교들의 문제를 모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신 대비가 끝날 때쯤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 강남기출 백제로 마지막 어려운 문제까지도 풀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내신 대비 보고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시험 점수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저희는 다음 내신 대비를 준비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저희에게 시험지를 갖다 줍니다. 그럼 저는 시험지를 다 선생님들이 타이핑을 하세요.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해서 그 학교가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이 유형이 몇 문제나 나오는지, 난이도는 어떤지, 이런 걸 분석해서 다음 내신 대비 교재에 그 부분들이 투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고등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제 경향 분석을 하다 보면 특정 학교에서 어떤 문제집을 선생님이 좀 좋아하시는지, 어떤 문제집을 참고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그 문제들도 같이 포함해서 준비를 시키기 위해 저희는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은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내신 대비를 시행하지 않아도 저희는 모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실제 학교 시험과 똑같이 OMR 카드, 서술형 평가의 기준 다 적용시켜서 시험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물론 과학도 수강한 학생들은 과학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학생들에게 이런 성적표가 나가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보실 수 있는 성적표를 발송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가 실제 어떤 성적을 받고 있고 학교에서 실제 시험을 본다면 이 정도 위치가 되겠구나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성적표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내신 대비를 보지 않는데 왜 공부해요? 라는 말들을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도 동기부여를 좀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모의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학생들에게도 잘한 학생들의 시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상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감을 좀 올려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게시판에도 100점의 탑백이라고 해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 게시하는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이거 몇 점 맞으면 들어갈 수 있냐고, 다음 시험에 꼭 들어가고 싶다고 욕심을 비추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온 100점 학생들도 게시를 하고 시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동기부여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의 성적, 그리고 학생들의 공부 태도, 학습 태도 전부 다 중요하죠. 근데 학생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으려면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칭찬이나 동기부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시작하고 나면 오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결 쪽지라는 걸 내게 되고요. 상담실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 및 학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학생들의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나면 결석한 후나 그런 날에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충 관련해서 어머님들께 따로 연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담임 선생님, 그리고 부담 선생님, 그리고 저도 입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셔서 궁금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담임 상담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꼭 전화를 갈 수 있도록 저희는 학생들을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결석을 한 경우에는 일정에 맞춰서 보충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보충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조금 주도적으로 잘 와줬으면 좋겠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보충도 꼼꼼히 진행하려고 신경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테스트가 좀 많은 학원입니다. 그래서 주간 테스트,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단원 테스트, 한 단원이 끝나면 시험을 보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등부 같은 경우에도 3개월이 한 분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기가 끝나는 마지막 3번째 달에는 반배치고사라고 해서 학력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저희 재원생들이 학력평가를 다 진행을 했고, 그 학력평가 결과에 따라서 3월 반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부모님께 다 연락을 드려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다 드릴 텐데요.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주 10문제가량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저희 NPR 노트라고 해서 노트에 오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트에 오답을 하는 이유는 꾸준하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학생들이 쓴 노트입니다. 저희가 잘한 학생의 노트이긴 하지만 이렇게 잘한 학생의 노트를 저희가 NPR 노트 우수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학생들도 시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의 노트를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다른 학생들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자라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학생들은 엄청 꼼꼼하게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서술형 대비는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써줄 수 있도록 꼼꼼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성적은 이제 학원 어플, 통통통 어플을 까시게 되면 거기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주간 테스트를 보고 몇 점을 맞았는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 테스트를 보시게 되면 단원 테스트는 한 단원이 끝났을 때 보는 테스트라서 단원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을 하게 되는 시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오답 노트나 활용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배치고사 학력평가를 보게 될 텐데, 이 학력평가를 보고 나면 이제 어머님들께 그 다음 분기, 다음 과정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성적표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발송이 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는 그 분기 동안
지각을 몇 번 했는지, 그리고 단원 테스트의 결과가 어땠는지, 주간 테스트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기 동안의 과정을 전부 다 보실 수 있는 성적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떠한 성취도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결과를 가지고 다음 분기에 대한 과정을 결정하고 저희는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분기가 끝나는 2월, 5월, 8월, 11월에 시험을 보고 있고요.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기가 한 학기별로 내신 대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2월, 8월, 12월에 학력평가를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드린 대로 학원 어플 통통통에 들어가시게 되면 출결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저도 고등부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에게는 제가 하는 얘기로 학생들에게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제가 열심히 해야죠, 노력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저는 그에 대해 학생들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니, 고등부는 어차피 3년 동안 긴 마라톤을 해야 하는데 3년 동안 네가 안 지치고 네 마음이 안 다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학업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멘탈 관리도 좀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들 푸른 수학원에서는 학생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회에 대해서 물론 입시 정보 그리고 교육과정 이런 거에 대한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지금처럼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어머님들이 아는 것처럼 학생들도 학년이 올라간다고 입시 정보를 알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 설명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도 꾸준히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설명회, 고등부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이제 저희 졸업생들이 와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갔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어서 학생들은 그 졸업생이 오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도록 좀 멘토가 되고 지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아까 말씀드린 스터디 카페, 그리고 방학 중에도 지금 자습실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습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대한 물론 이 24년도에 고려대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고려대를 다녀온 후에 물론 캠퍼스 투어를 가게 되면 저희가 언제 갑니다, 언제 신청을 받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려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2-3분 안에 마감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빠른 준비가 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경비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학생들을 데려가는 거지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녀온 후에도 학생들이 좀 더 다른 대학도 가보고 싶고 이 대학 저 꼭 오고 싶어요 라는 말들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동기부여까지도 좀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투어 갔다 오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 대학 굿즈샵에 가서 학생들이 물건도 좀 사고, 저희도 학생들에게 선물도 증정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19번 동안 고대까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빨리 준비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다녀올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렇게 저희 늘푸른 수학원에서 계획하는 걸 가지고 저희는 3월에도 마찬가지로 대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학뿐만 아니고 과학까지 포함해서 이 송파 지역에서 최고의 학원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학원에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